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이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내란 특별검사팀, 즉 특검의 칼날이 처음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여러 내란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특검의 1호 판결이 될 이 재판에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 측은 법정에서 나는 윗선 지시를 따른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그는 억울한 심부름꾼일까요? 아니면 내란의 중요 임무를 맡은 핵심 공모자일까요? 오늘 정치공장은 노상원 재판의 핵심 쟁점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현재 2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바로 12월 15일에 선고가 예정된 병합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입니다. 쉽게 말해 진급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직 정보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직 군 간부들로부터 총 2천만 원의 현금과 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도합 2,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이 중 2,39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직접 연결됩니다. 특검에 따르면 노상원 전 사령관은 계엄 발령 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통해 현직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1급 비밀입니다. 이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은 절대로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전직 사령관이 이 민감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입니다. 이 2가지 혐의에 대해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징역 3년 구형. 겨우 3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특검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특검은 노상원의 범죄를 단순 개인 비리로 보지 않습니다. 첫째, 알선수재는 단순한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특검은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뇌물을 받은 행위 자체가 비상계엄에 동원할 자신의 라인을 만들고 충성심을 확보하려 한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매우 질 나쁜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둘째, 개인정보 수집은 명백한 내란 준비였습니다. 특검은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제2수사단이라는 사조직을 꾸려 계엄 상황에서 특검이나 공수처를 대신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민주적 법치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입니다. 노상원 측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험당한 변명을 나눴습니다. 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불법적인 지시임을 인지하고도 따랐다면 그것은 공범이지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또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아 실질적 위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적인 사조직을 만들려다 발각되었는데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주장이 과연 가당키나 합니까? 심지어 돈을 줬다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두고 수사기관의 가스라이팅, 협박 정황 운운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의 노력을 폄훼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2월 15일의 선고는
노상원 개인의 비리에 대한 처벌을 넘어섭니다. 이 재판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유린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내리는 첫 번째 판단입니다. 만약 법원이 노상원 측의 심부름꾼 변명을 받아들이거나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논리로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향후 이어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재판은 물론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윗선들의 재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꼬리 자르기를 용인하는 최악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가 심부름꾼이라는 기만적인 프레임 뒤에 숨은 내란 준비의 실체를 명확히 직시하길 촉구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시도에 대해서는 그 준비 행위만으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2월 15일 특검 1호 판결, 그 결과를 정치공장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나는 심부름꾼이었다는 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두와 나누어 주십시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속보입니다. 내란 사건으로 노상원에 대한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분 뉴스 강지호 기자입니다. 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혐의로 재판, 어떻게 결심이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재판은 이제 노상원이 추가 기소된 재판으로 형사합의 21부 이연복 재판관이 맡고 있습니다. 혐의는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법 위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의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노상원의 재판 태도가 매우 불량했다 또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노상원은 전혀 반성이 없는 태도로 당당하게 재판정을 걸어서 들어왔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서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특검과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원래 노상원 같은 경우에 1회 기일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오고 약간 초췌한 느낌이 났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본인이 잘못이 없다라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죄를 주장했죠. 네, 오늘 노상원은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잠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노상원이 재판을 두 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결심이 있었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리고 알선수재, 돈 받고 승진시켜 주겠다는 대가로 받는 재판이 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직연재판부에서 받고 있는 이제 내란 재판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가 이제 결심이 됐다는 건데, 본인이 이 건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거 오늘 결심 공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노상원은 이제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선수재로 구3의 준장과 정보사의 김모 대령에게 진급을 시켜준다고 접근을 해서 뇌물을 요구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문상호 사령관, 김모 대령을 통해 가지고 HI 등 이 정보사의 이 특전 군인들에게 이제 지역과 출신 등을 이제 받아보는 그런 개인정보법 위반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상원 측은 김모 대령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노상원의 가스라이팅을 주장을 하는 이 수사기관에 협박 정황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상원이 지금 이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이제 좀 저희들이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노상원이 돈을 받고 진급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상품까지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까지 나오고 당사자가 지금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데도 이것을 전면 부인을 하고 있다. 특검에서 오히려 지금 김모 대령에 대해서 뭔가 협박을 해서 이 진술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은 도저히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현재 김모 대령 같은 경우에는 노상원에게 이제 1차로 1,500만 원과 이 현대백화점 100만 원을, 2차로는 롯데백화점 500만 원 교부를 했고 HID 명단을 노상원에 건네 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상원 측의 주장은 김모 대령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군 간부들의 이제 명단, 구체적인 실명, 출신 지역, 그리고 주요 경력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것을 김용현에게 전달했고 이것이 내란 과정에서 이제 그 국군정보사령부 또는 계엄 사령부에서 활용토록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전면적으로 본인이
자, 무죄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당시에 이 명단을 김용현 장관에게 전달을 했고 국방부 인사명령에 의해 가지고 2부와 3부에 배치될 예정이었다는 그런 수사 내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은 이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김용현의 심부름꾼이었고 심지어 김용현 외에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지법 이분뉴스 강규 기자와 현장 연결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